2023년 1월 5일 목요일 오후 1시 11분 녹화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와 내 가족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무위키 미필적 고의 중에서 인용한 부분인데, 고의가 범죄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면,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냐면은, 소방설비 부분에 주정차하는 차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한데, 이제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켜서 불행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가 화재 발생 지점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죠.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화재 발생 초기 가연성 물질이 발화점까지 가열되어 화재가 번져가는 도중에 화재가 커지면서 발화점까지 가열되잖아요. 그럼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동시에 폭발하는 프레시 오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순식간에 화재가 이제 커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화재가 진압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프레시 오버 현상이 발생되기 전까지 시간이 대략 한 5분에서 한 8분 정도인데,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골든타임 내에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재 발생 장소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 화재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그 이전에 와서 소화 활동을 하게 되면은 피해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긴급 차량이라는 소방차도 해당이 되죠. 이 현장 도착 골든타임 확보율은 57.4%라고 그래요. 이게 2021년도 대한교통학회 제84회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당시에 57.4%니까 현장 골든타임 확보율이 화재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밀집할수록 대형 화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소방차 출동 지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화재 출동 당시 경로상에 위치한 불법 주정차도 화재 출동 소요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소개한 바 있는 2017년도 12월 21일 충북 땡땡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소방장비의 진입을 막은 불법 주차 차량은 20여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후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불법 주정차가 화재 장소에 피해를 키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잔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도로가 9m 도로거든요. 이렇게 넓지 않은 도로죠. 여기 간선도로에서 소방차가 9m 도로로 진입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근데 이 부분이 연립이 3동이 있어요. 1, 2, 3. 3층짜리인데. 근데 이 도로변에 이렇게 지상식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하식 소화전 설치되어 있고, 표지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표지판은 주정차 금지, 5m 이내, 이 지점에서부터 이쪽으로 왔던 5m 이내 주정차를 하지 말아라, 그런 이제 표지판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주차, 이 부분에 이거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지. 이것도 눈에 안 보이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나도 잘 몰랐는데 여기다가 호스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냥 쏘는 게 아니야. 이 상수도에 연결돼 있거든요. 이 배관이 지하에 상수도 배관에 이렇게 직결돼 있단 말이에요. 직결돼 있는데
그냥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보면 요 중간에 요 들어가면은 요 지하에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 보온을 해도 동파가 우려가 되죠. 뭐 그리고 그 관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보온할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도색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겨울철에 동파 우려가 있으니까 밑에서 들어가가지고 여기 드레인하는 그런 밸브가 있어. 수동으로 밸브 열어가지고 요 상수도에 연결된 밸브를 잠근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을 배수를 시키기 위해서 수동으로 밸브를 열어가지고 드레인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요 안에 상수도하고 요 사이에는 건수 상태예요. 물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겨울철에 동파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당연히 이 밸브를 잠겨 있고 그리고 요 밸브는 요 안에 그 레바가 있어요. 이거 연결해가지고 이제 개방하는 밸브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요 배너를 열고 요거 요걸 확대가 여기다 이렇게 사진을 여기다 이미지를 옆에다 놨는데 이걸 매너를 열고 들어가면 요 내부에 보면 요걸 밸브를 여는 여기 열어가지고 이게 개방해주는 그 레바가 요 안에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출동하면은 일단 이거 매너를 열고 들어가서 한 사람은 들어가 있고 대원 한 사람은 여기서 호수를 연결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거 안에서 이걸 이렇게 먼저 열으라고 이렇게 뭐 열든지 늦게 열든지 개방을 하고 열어서 그 상태에서 밑에도 열겠죠. 그럼 물이 나가겠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여기는 상수도에 직결돼 있다고 그랬잖아. 물론 중간에 밸브가 있지만은 그러면 그게 상수도 압이 과연 화재 장소에 소화할 수 있는 규정 압력이 보장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간과하기 쉬워요. 이런 점을.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쏘면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소방차에 이 호스를 연결해서 엔진으로 가압을 해야 되겠죠. 압력을 가압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멀리 규정 살수거리까지 살수가 될 수 있는 규정 압력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차를 통해서 소방차야 호스를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가압된 압력으로 화재를 진압을 하는 거예요. 이거 기본입니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 밑에 여기 잠그고 밑에도 이제 간선 상수도 연결된 거 잠그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밸브가. 그래서 이렇게 왔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밸브가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위에서 돌리겠죠. 그냥 두 개를 연결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오고 여기 밑에도 또 밸브가 있어. 밸브가 있고 여기 드레인 그게 있다고. 밸브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이게 상수도 안에 직접 연결된 건데 요거를 잠그고 그러면 여기도 어쨌든 나중에 잠그든 뭐 지금 잠그도 상관없어. 일단 드레인 할 동안 열려 있어야 되겠지. 공기가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빨리 드레인. 요걸 열어가지고 드레인 시킨 다음에 다 되면 다시 잠그고 그 다음에 요거 잠그면 되는 거야. 요건 이미 먼저 잠그. 여기는 이 안에는 공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동파 방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건수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잠궜으면은 요 맨홀 안에 뚜껑 닫기 전에 안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겠지. 레바를 갖다가 밸브 개폐하는 레바가 있어요. 이 안에다 보관을 하고 일정한 장소에다가 맨홀 뚜껑 닫고 딱 그럼 끝나는 거예요. 상황 끝입니다. 근데 요 부분에 여기는 이게 있잖아. 5m 이내. 그리고 요 바닥에 보면은 교환 보면은 이거 확대해서 보세요. 보시면 여기 지금 볼까? 여기 지금 이 아스팔트가 좀 색깔이 불구죽주황을 해서 표시가 잘 안 나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죠. 이거 응? 두 줄로 이게 그리고 이게 직선으로 된 게 아니야.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 있다고. 지그재그로 두 개 적색선 이게 여기 요 색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적색선이 원래 아스팔트하고 확연하게 서로 비교가 되는데 아스팔트는 어두운 색깔이잖아. 이거는 이제 적색이 확연하게 서로 상대적으로 표시가 나는데 이게 빨간색에 가까우니까 이것도 표시가 잘 안 나는 거야. 이것도 지그재그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복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교차로 같은데 또 이렇게 주정차 변경하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프로텍터 구조물이요. 보호. 영어 써서 미안한데 난 무식한 놈이 가방끈도 짧은 주제에
어디서 주워두는 귀동냥한 건 있어가지고 이해하시고, 요거는 차가 이렇게 와서 이 구조물이 그냥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들이받으면 파손되는 거 아니야. 또 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차가 와서 어떤 미친놈이 와서 짠쭈에 쩔어가지고 이거 들이박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짠쭈 좋아하는 사람들 눈에 뵈이는 게 없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불행하잖아. 다시 해야 되잖아. 그리고 언제 또 불날지 어떻게 알아. 재수 없으려면 뒤로 넘어서 또 꼭 깨진다고 그날 짠쭈로 박아가지고 파손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방호 구조물이요. 방호 구조물. 방호. 요거는 이제 지하에서 올라온 게 이게 저기가 이제 상수에 연결된 직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쪽에 호수 연결하는 게 두 개가 있죠. 요게 요 레바가 이걸 돌려가지고 껴가지고 막 돌리면은 이게 돌아가서 밸브가 열리는 거예요. 게이트 밸브 그런 식인가 어쨌든 잘 모르겠어. 그냥 기계 소방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근데 이 부분에 요게 지금 요 지상식 소화전이 여기 빨갛게 표시돼 있잖아. 여기 요 부분인데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은 요 연립주택 세 동이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옥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계속 주차하는 거예요. 여기 전부 양쪽에 주차를 해요. 양쪽을 차 뭐 집집마다 요즘 차 없는 집이 어디 있어? 다 있지. 여기 뭐 두 가구 살면 두세 대면 일주택 두세 대면 여기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만약에 불나봐 여기 아까 그 바닥에 지하실 그게 있잖아. 여기 보면은 요거 맨홀 여 위에다가 주차하더라고. 보면은 내가 지나가면서 나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보거든. 주차하면은 이거 와서 깨우고는 금방 나오겠어? 자기들끼리도 뭐 차 빼달라고 전화했는데 뭐 1시간을 기다렸느니 2시간을 기다렸느니 멱살 잡고 대가리 터지게 싸우는 그런 상황에 불난들 그게 씨알이 먹히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 일반인들이 이런 거 알겠냐고. 내용을 무조건 뭐 주차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고 단속하고 그러면 야속하다고 그 얘기하지. 왜 단속을 하고 왜 이게 설치가 되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엉뚱한 개소리나 짓거리를 쌓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게 또 붙었더라고. 하도 불법 주정차 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 프랭카드를 딱 켜놓으니까 지나다 보니까 없어졌어. 큰데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여. 개미들도 참 영악한 놈들이 주정차 안 하니까 애들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면은 뭐냐면은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통해서 주민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신고 앱을 통해서 주민이 신고를 하잖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러면은 직접 신고하게 되면은 공무원이 이 현장에 나와서 적발하지 않아도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이 뭐냐면 안전지대. 안전지대는 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차선이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줄 꺼져 있는 부분 있잖아. 그 다음에 뭐 교량 밑에 이렇게 차 지나가는 그 저기가 있으면 거기도 요 교량 밑에 주차 못하게 이렇게 표시한 이게 안전지대거든. 주차 금지고요.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겠지. 소방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주민신고 대상에 해당돼요. 이게 안전지대라는 의미가 그거고. 실제 그 예전에 오래됐는데 나랑 같이 작업하는 사람이 내가 차를 거기다 주차를 하라고 했어. 결국에는 딱지 끼고 내가 물어줬어. 아이고 뭐 내가 주차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물어줘야지. 그게 도의 아니겠어? 서로 뭐 너도 잘 생각하고 내가 주차를 한다고 내가 죽으라면 죽겠어. 이렇게 싸우면 나쁜 놈이지. 어쨌든 간에 딱지 띄고 기분 좋은 놈이 어디 있겠어. 내가 그거 다 했어. 돈 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방방 뜨더라고. 현장에서 전화 받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안전지대고 그 다음에 소화전 지금 여기 이런 것처럼 소화전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교차로가 이렇게 있잖아. 교차로 이렇게 5m 모퉁이 5m 그 다음에 횡단보도 그 다음에 황색 복선 여기 가에 황색으로 복선 2개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요건 저기하고 상관없어요. 화재하고 상관없어. 교차로 모퉁이도 그렇고 소화전 있는 쪽에만 소방하고 관련 있는 거. 그 다음에 보도 아까 횡단보도나 뭐 인도나 뭐 똑같은 거지 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오산에 일하러 가가지고 자전거도로에 한번 딱지
끊긴 적 있어요. 그다음에 이중 주차. 아, 여기다가 주차를 했는데 또 주차를 했어요. 미친놈이. 미안해, 욕해서. 이거. 그다음에 버스 정류소 좌우로 10m. 그다음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이거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내가 서울 일해준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작업해주고 무슨 구역가 이거? 원목 초등학교인가? 뭐 근데 거기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학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도로가 좁아 조금. 이건 도로가 조금 넓은 편이고 상당히고. 이 주출 입구가 여기요. 근데 여기도 보면 쭉 가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교차로가 또 있어요. 이렇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가 주출 입구에서 인적 교차로가 여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 교차로 있잖아. 여기까지가 다 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요. 인접되는 교차로까지. 요 안에는 전부 대상이요. 과태료 처분 대상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주정차 부분에서 꼭 소방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지금 요거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되지. 뭐 2개 포함하면 뭐하고 3개 포함 뭐하고 하나만 포함되면 여기 주정차 하지 말아야지. 주차만 한다고 딱지 끊는 게 아니라 잠깐 정차하는 것도 딱지 부과 대상이요. 여러분들 뭐 여기다 차 대고 있다 오면 빼면 되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뭐 우리 형이 얘기할 때 잘 들을 거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주정차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4만원, 승용차가 4만 원이었고, 뭐 승합차는 뭐 4만 5천 원인가 얼마 했는데, 2배로 올랐더라고. 이거 8만원. 승용차 8만원, 승합차는 9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딱지 끊기고 기분 좋을 놈이 어딨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남 원망할 것도 없어. 기분 나빠왔자지 뭐. 네 스스로 무덤 파놓고 뭐 남 원망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다른 데 가서 돌아다니다 개고생을 하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멀리 가서 어떻게 100m 가든 200m 가서 주차하고 오면 될 거 아니요. 하지 말라고. 주차하지 말라고. 주정차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예전에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지금은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소화전 5m 이내 좌우로. 그 다음에 횡단보도. 요 소방은 요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출입구 인적 교차로까지 쭉 거기 주정차 금지 구역이고 교차로 보통이 5m 이내. 그 다음에 버스 중에서는 10m 좌우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요거 도로에 보면 많이 봤죠. 이거 아까 조금 아까 설명하고 똑같아. 요거나 똑같은 거예요. 설치 장소만 틀린 거지. 도로가잖아. 여기도 이 9m짜리 도로가에 설치하고 이거는 대도로변에 설치한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 몇 가지 보시고 요즘 이렇게 또 하더라고.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몰라서 이렇게 하면 바보예요. 대만에 속으로 그러겠지. 대놓고는 못하겠지. 공무원이 이거 바보 아니야?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하고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나보러 어떡하라고요. 다 있잖아. 눈에다가 뭐 하고 다니나? 이 운에 주정차 하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됩니다. 또 소방시설 주변에 이렇게 나오잖아. 승용차 기준 8만 원이요. 과태료가 주정차 금지고요. 소화전이 5m 이내. 여기서 5m, 여기서 5m, 앞 10m. 위반시 과태료 8만 원. 2배로 오른 거예요. 4만 원에서. 승용차 기준이에요. 승합차는 만 원이 더 비싸. 9만 원이. 자, 여기 이제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엑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한 부분인데, 제가 80년도 면허인데 장롱면허 아닙니다. 나도 운전 오래 하기도 했지만은 중간에 내가 팔 다쳐가지고 놀 때 영업용 택시 운전도 한 2년 했어. 팔 아프니까 내 힘을 못 쓰니까 운전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내 차도 내 자가용도 오래 끌고 다니는 사람이요. 딱지도 많이 끊겼지만 과속으로 딱지 끊긴 게 제일 많어. 성질이 좀 급한 편이라서 뭐 어디를 가도 빨리 가야 되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랑은 아니에요. 그랬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교훈 삼아서 여러분 손해요. 딱지 끊기면은
어쨌든 간에 과태료 부과 항목을 분류를 해서 내가 표를 만들었는데, 이 안전표지와 소화전 저기 하지 말라는 그거 있잖아. 뭐 그런 거라든가 적색 노면 표시가 된 소방,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중으로 된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거 얘기하는 거. 소방용수 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장차할 경우 8만원, 9만원. 그 다음에 교차로 모퉁이, 이건 소방에 해당 안 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버스 정류장 표지판 및路面 표시선 기준 10m. 그 다음에 횡단보도 위 정지선 침범 또는 안전지대 침범. 그 다음에 인도 위에 이게 물량이요. 우리 집 대도로 이렇게 나가면, 골목에서 나가면, 여기 나가면은 자식들 여기다가 차를 딱 대놓고 있는 놈들이 있어. 인도 위에다가. 그러면 여기다 대놓는다고 잘 대놓는다고 했는데 뭐냐면 이쪽에 이 차가 가려가지고 여기서 오는 차가 안 보여요. 여기 이렇게 나가려면은 인도에다 받쳐나가지 양쪽에. 양심 불량 놈들이 있더라고. 얘기하면 받치면 어때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수작을 떠는 놈들도 있고 별 희한한 놈들도 많아. 양심 불량이야 그런 놈들. 인도 위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인도 위에 탁 받쳐놓고 뒤에다가 번호판은 누가 앞에 가르쳐주나 번호판은 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벌려가지고 거기다 딱 차 뒤에다가 딱 세우면 머리는 좋아요. 안 좋은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소방차 전용 이렇게 표시해놨잖아. 여기다 주차 또는 전용 구역에 진입을 뭐 여기다가 차를 받쳐놔 진입을 갖다가 방해했다든가 가로막는 행위. 이거 8만원, 9만원, 여기서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고, 뭐 그럴 줄 몰랐느니, 뭐 봐주면 안 되니 이런 얘기 통하지도 않아. 그날의 재수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거 하지 마, 여기다가. 하지 말라는 거 황색으로 이렇게 해놨으면 하지 말아야지. 한글도 못 읽어? 그럼 차 끌고 다니지 말아야지. 글자도 못 읽으면. 자, 그 다음에 너무 막말하는 것 같으니까 원래 막말 잘해. 자, 소방차 진로 방해 시. 소방차가 나가는데 사이렌 울리고 뭐 삐까삐까 뭐 불 번쩍거리는데 안 비켜주고 방해 여부는 200만 원입니다. 포기 부리지 마. 이거 아무리 부자라도 가랑비에 도포 접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방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나 끼어들기, 가로막기 등 행위. 요거 100만 원. 그 다음에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에 최대 20만 원까지. 요렇게 된. 그리고 참고로 현재 화재 시 수방도로를 막는 차량은 강제로 제거 또는 이동됩니다. 특히 불법 주차된 차량은 강제 이동 과정에서 발생된 차량 훼손에 대해 보상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된 차량은 적극적으로 제거될 것이며 특히 불법 주차하여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손실보상도 하지 않는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전국의 주차장 보급은 아직 부족한 상태지만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 화재 출동 차량의 진입이 지체되어 불행한 사상자가 발생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을 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의가 범죄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범죄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방설비 부근에 주정차 행위가 불법인 것을 알고도 주정차를 하여 소방화재 출동을 지체시켜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인명살상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이 또한 미필적 고의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범죄행위인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해봐 소용없어. 아, 그러면 딴 데 가서 살아야지. 딴 나라 가서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살아야지. 그리고 나와 내 가족도 이런 미필적 고의행위에 의해서 타인에 의한 미필적 고의행위에 의한 불행한 사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나와 내 가족도. 그렇게 사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불법 주정차 행위의 근절로 공공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사정 봐주면 안 돼. 공공의 저기요. 봐주고 안 봐주고 그거의 문제는 아니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